자, 기사 보시죠. CATL의 대전환, 배터리 절반은 ESS용이다. 자, 전기차 넘어서 이제 전력망 노린다. 이 헤드라인 그냥 넘기셨다면 지금 시장의 거대한 판도를 통째로 놓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세계 1위의 배터리 거인 CATL이 움직이면은 그 길목에서 낙수 효과를 누릴 영혼의 파트너가 누굽니까? 바로 엔캠입니다. 자, 전기차 캐즈민이 뭐니 시장이 흔들릴 때 CATL은 이미 다음 먹거리인 ESS와 전력망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무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시장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배터리가 미친 듯이 찍혀 나가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액체, 즉 전해액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CATL의 그 광폭 행보와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하면서 공급망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엔캠이고, 엔캠이 유럽 쪽에서 CATL과 공급망 계약을 체결을 했죠. 자, 아직도 이 두 기업의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눈에 잘 안 보이십니까?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진짜 돈이 되는 트렌드는 이미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엔캠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윗꼬리까지 포함을 하면은 지금 90% 가까이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이 숨겨진 90% 폭락의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전부 다 모조리 파헤쳐 드릴 겁니다. 자,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제죠. 자, 6월 8일에 29,350원, 자, 2만원까지도 깨버리는 잔인한 폭락을 보여주고, 지금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현재 엔캠은 고점 대비 70%에 달하는 정말 잔인한 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봉 기준으로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 대비 90% 하락이라는 이 폭락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데, 지지선은 전부 깨졌고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차트 분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지옥 같은 폭락도 결국에 끝은 있습니다. 회사는 망하지가 않아요. 자, 그 이유들은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무논리로 저를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감정에 휩쓸려서 최악의 악수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자, 힘드시겠지만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냉정하게 대응 타이밍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공포에 질려서 이성을 잃고 패닉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이 패닉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고 포기할 때 시장은 잔인하게도 반등의 타이밍을 준비하곤 합니다. 자, 왜 지금 이 피눈물 나는 폭락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지 시장에 숨겨진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낱낱이 차분히 하나하나 분석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LG전자 기억하시죠? 자, 4월 말에 13만원이었던 이 주가가 6월 초에 두 달도 안 돼서 거의 40만원대 이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급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LG전자를 무섭게 쓸어담던 외국인들이 지금 6월 들어서 전부 다 매도입니다. 매도. 자, 그러면서 주가가 37만원에서 22만원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외인들이 지금 LG전자를 이탈하고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이탈한 외국인들의 뭉칫돈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2차전지 선물 쪽으로, 자, 외국인들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엄청난 선물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차전지 주식들 다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아하실 텐데,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영리한 외국인들이 왜 다시 엔캠에 베팅을 시작을 했는지, 2차전지 쪽에 베팅을 시작을 했는지 그 명확한 해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수급의 가장 큰 근거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엔캠 가격적인 메리트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 90%,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 70% 정도 떨어진 이 주식, 역설적으로 악재가 반영될 대로 다 반영이 된 과매도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 주식들이 전부 다 폭망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보고 선물 투자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주식시장에 가장 변하지 않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떨어진 거다. 가장 큰 악재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전자처럼 단기 폭등한 종목에서 지금 2차전지 선물 쪽으로 외국인들이 방향을 전환을 했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상방 모멘텀이 열려있는 종목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는 이 전형적인 순환매 순응 그 전략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이 6월 들어서 시작되고 있는 선물 계약 흐름은 결코 우연이 아닌 철저한 계산 끝에 나온 바닥 신호일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캠을 제가 옹호하려는 저를 향해서 댓글로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그 마음, 저도 엔캠이 이렇게 폭락한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하지만 제발 무논리 공격은 삼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철저하게 시장의 법칙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엔캠이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들, 그 근거들을 제시할 겁니다. 자, 비난을 하시더라도 논리적으로 저들 비난을 해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비판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주가는 영원히 오르지도 않지만 영원히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가 고점이었듯이 우리가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는 지금이 바로 눈을 크게 뜨고 데이터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던질 때가 진짜 기회였다는 것. 자, 주식시장의 짜릿한 공식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객관적인 데이터 끝까지 확인하시고 비난하실 분들은 제 데이터를 비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엔캠 보유 중이신 보유자분들은 혼자 앓지 마시고 엔캠 주주분들 댓글로 서로 위로를 하시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발 한 발 나아 보겠습니다. 거시경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마주해야 될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AI 인프라는 거품이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올 투자 기회다. 자, 그리고 전방위적인 공급 부족 상태가 문제라고 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가 폭락에 눈이 멀어서 울부짖고 있을 때 진짜 거물이 AI 인프라가 몰고 올 수 있는 거대한 공급 부족의 파도를 현재 정면으로 응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 미국에서만 10조 달러의 자본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엔캠에게 역대급 기회이냐? 자,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가장 턱없이 부족해지는 거. 자, 그리하여 가치가 미친 듯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배터리죠. CATL이 대전환을 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혈액이라고 불리는 전해액이 엔캠이 맡고 있는 분야고 전력망을 돌리고 에너지를 저장할 때 ESS 이 시장이 폭발할 때 전해액 없이는 배터리 자체가 구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피말리는 폭락의 터널 끝에 북미 시장을 비롯한 유럽 또 전해액 공급망을 쥐어짜고 있는 기업이 엔캠이고 이렇게 차가운 숫자가 증명하는 위대한 기회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고 던지시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엔캠이 지금 4월 초에 나온 뉴스를 보시게 되면 26년의 판매 목표량을 20만 톤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올해 목표가 무려 20만 톤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작년 12월에 엔캠이 공개한 CATL과 장기 공급 계약 35만 톤이었죠. 1.5조 정도 규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1조 5천억 나누기 35만 톤 나누게 되면은 톤당 42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장기 공급 계약 디스카운트가 반영된 금액이겠죠. 자, 그리고 25년 엔캠의 매출이 3,128억이었습니다. 자, 즉 10만 톤만 찍어도 어떻게 되냐. 428만 원 곱하기 10만 톤을 하게 되면은 4,280억이 나오는 겁니다. 자, 10만 톤 절반만 목표치를 달성을 하더라도 최근에 연간 매출 체급을 넘어설 수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또한 엔캠의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미국의 인디애나 공장에서 26년부터 공장 가동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오늘 말씀드릴 엄청난 스노우볼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캠의 감사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 확신이 드실 겁니다. 자, 엔캠이 작년에 직전 사업연도에 얼마나 힘들었냐. 직전 사업연도가 여기서 이제 24년이고
당해 사업 연도가 25년입니다. 자, 엔캠이 24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5천억이 넘었습니다. 5,582억 적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25년에는 적자 규모가 급감을 했죠. 마이너스 705억입니다. 손실 규모가 87% 정도가 급감을 한 겁니다. 자, 이거 그냥 다이어트 수준이 아니라 몸 안에 나쁜 독소를 다 빼내고 이제 막 근육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대박은 이건데요. 비용 차감 전의 사업 이익. 이름은 어렵지만은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장사해서 남긴 진짜 기초 체력입니다. 이게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35억으로 흑자 전환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25년도에. 연결 기준으로는 아직은 적자일지 몰라도 별도 기준으로는 이미 돈을 벌기 시작했다. 자, 밑빠진 독이었던 엔캠이 드디어 구멍을 다 막고 물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회사가 망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요, 또 엔캠이라는 회사의 뿌리를 잠깐 아셔야 됩니다. 엔캠의 오정강 대표님이 삼성 SDI 출신이죠. 단순히 아는 사이 수준이 아니라 삼성의 기술 철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만든 회사가 엔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대박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삼성 SDI가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고 거대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자, 이 거대한 배터리 공장 옆에 전해액을 싸줄 수 있는 한국 기업이 엔캠인 겁니다. 자, 엔캠 홈페이지 아까 보셨죠?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히 삼성 SDI가 최근에 목숨을 거는 ESS 시장, 자,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여기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는요, 일반 배터리보다 1.5배나 많은 전해액이 더 필요합니다. 삼성 SDI가 잘 팔릴수록 엔캠은 앉아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도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 SDI의 북미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엔캠은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스프링이 눌려있는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남들이 다 오를 때 사면 늦습니다. 이렇게 온도차가 날 때 우리는 데이터의 이면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엔캠 기사들 보면은 죄다 이런 얘기만 하죠. CB 2,300억 이거 연내에 어떻게 상환할 거냐. 풀옵션, 뭐 계속 기업 불확실성, 단기 부채 부담. 자, 물론 이런 것들 맞는 말입니다. 이거 분명 리스크는 맞죠. 자, 그러나 엔캠 사업 보고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산 총계가 감사 보고서 공시 기준으로 1조가 넘습니다. 자, 몸집 자체가 여전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 보도에 따르면은 14회차 12잔액이 2,381억이고, 자,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전환보다는 조기 상환 요구 가능성이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공포 재료는 맞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엔캠은 지금 수천억대의 자기 자본과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보유 자산을 활용한 담보성 자금 조달, 그리고 우호 세력 또는 전략적인 투자자를 통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자, 이런 같은 방식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엔캠 기사들 보면은 마치 2,300억 때문에 끝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시선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예요. 자, 왜냐면 숫자를 보면은 엔캠은 이미 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의미 있게 줄었고요. 자본이 지금 4,800억 정도가 있고 자산은 1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를 본 김에 엔캠의 최근 공시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이 신화 엠퍼렉스의 지분을 490억치를 팔아가지고 최근에 실탄을 확보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수직 계열화의 한 축이었던 이 지분을 왜 팔았을까요? 이거는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후퇴이자 자금 세팅인데요. 자, 지난 2월의 공시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2월에 엔캠이 시대시강이라는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자, 4월 30일까지 계약 금액만 300억이고 총 구매 규모가 950억에 달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자, 490억의 현금 확보 공시와 4월 30일의 인수 데드라인,
자, 이게 소름 돋을 정도로 날짜가 일치하죠. 시대 시강이 어떤 회사냐? 바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CATL의 자회사입니다. 자, 엔캠이 CATL의 자회사를 인수한다는 거는 두 회사가 이제는 단순한 공급사와 고객사를 넘어서 문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강력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자, 배터리 시장의 1위인 CATL이 자기 자회사를 아무에게나 넘기겠습니까? 자, 이거는 향후에 2030년까지 이어질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한 딜입니다. 490억을 들여서라도 이런 관계를 공고히 해야겠다. 그런 오정강 대표의 의지가 읽혀지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영리한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CATL과의 결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수직 계열화의 지분을 팔아서 위험한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은 접어두십시오. 더 큰 고래인 지금 CATL과 직접 손을 잡기 위해서 자회사까지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형입니다. 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진입하기 좋은 매도 타점이 포착이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방송과 문자를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LG전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비용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시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워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6월 18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96.5% 압도적으로 높고 금리 인하 확률은 3.5%입니다. 전날과 전주와 비교를 해봐도 이 동결 흐름이 완전히 굳어지는 모양새죠. 지금 시장을 뒤흔들 메가톤급의 변수들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주목할 곳은 바로 지정학적인 리스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호전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이란이 미국의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면서 미국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보복 대응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로 치닫고 있고 이는 곧바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가격 상승 그리고 증시를 뒤흔들 시한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돈 속에서 증시의 내부 이 양극화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직원 1인당 매출 추인데요. 자,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매그니피센트 7 이 기업들의 1인당 매출은 지금 하늘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23년도 비해서 월등히 높아지고 있죠. 근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이 갈색 그래프인데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리꽂고 있습니다. 이 생산성 불균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 극명한 증거입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더 과관인데요. 전체 시장의 이익률 추이인데 빅테크 기업들을 제외를 하면 시장 그 어디에서도 이익률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장은 전체 경기 회복이 아니라 오직 거대 테크 기업 몇 개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시장의 숨통을 조여올 수가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무려 4% 돌파입니다. 4%. 월스트리트 저널의 컨센서스에 따르면은 4.2%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죠. 고금리 기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냉혹하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장은 그러면 이제는 잔인해질 겁니다. 이 냉혹한 고금리 환경 속에서 이 비용을 버텨내고 살아남아서 진짜 이익률을 남기는 극소수의 업종과 기업만을 찾아서 피난처로 삼을 겁니다. 자금이 극단적으로 쏠리는 대변동성의 장세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펼쳐질 이 역대급의 변동성 장세 속에서 시장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던질 때 찾아오는 역대급 매수 타점이 올지 아니면 세력들이 쥐들만 살겠다고 물량을 떠넘기고 도망치는 찰나의 매도 타점이 올지 그 날카로운 타이밍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포착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차트와 거시경제를 피눈물 나게 모니터링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시장을 지금 계속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자, 위기가 오면은 확실하게 피하고 기회가 오면은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숨막히는 타이밍의 싸움 속에서 세력들의 움직임과 진짜 타점이 포착되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정확한 매수 매도 문자 딱 하나 확실하게 무료로 꽂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위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받지 않으니까 대신에 구독 버튼은 확실하게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 5월 13일에 긴급 문자로 보내드렸던 신세계 기억하시죠? 어닝 서프라이즈와 면세점 실적 개선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금 가격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다. 자, 이렇게 목표가 58만원 이상 열려 있다라면서 강력하게 제가 매수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58만원을 가뿐하게 뛰어넘어서 연일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 문자 보시고 진입하신 분들은 이미 역대급 수익률을 맛보고 계실 겁니다. 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에이 진짜 올랐겠냐 하면서 의심하시며 망설이셨던 분들, 지나간 버스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2의 신세계가 될 수도 있는 다음 후속 급등 유망주가 세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도 놓치고 후회하실 건가요? 급등 직전에 마지막 매수 타이밍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자,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 번호로 매수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하니까 신세계 이번에 정말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제가 다음 분석도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